미국 MBC 중계진이 생방송 도중 말을 잃고 침묵한 그 3바퀴. 대한민국 쇼트트랙이 세계를 다시 한번 무릎 꿇린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2025년 2월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세계 쇼트트랙 강국들이 모두 모인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전설을 썼거든요. 그것도 그냥 쓴 게 아니라 완전히 찢어발긴 수준이었어요. 대회 마지막 날 단 하루 만에 메달 3개를 쓸어 담으면서 총 7개의 메달로 대회를 마무리했는데, 이게 얼마나 미친 기록이냐면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이나 2014년 소치 올림픽보다도 많은 거예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말이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여기서부터예요. 대회 시작 전만 해도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해외 전문가들까지 한국 쇼트트랙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지도자 징계 문제로 팀 분위기가 안 좋다는 루머가 돌았고, 캐나다랑 미국, 특히 개최국인 이탈리아의 기세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대회 초반에는 우리가 금메달을 하나도 못 따면서 분위기가 정말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황대현 선수가 남자 1500m에서 은메달을 따긴 했지만, 금메달 유력 후보였던 임종원 선수가 준중결승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본선 진출도 못했고요. 여자 500m랑 1000m에서도 메달은 땄지만 금메달이 아니라 동메달이었어요.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이었죠. 그런데 혼성 2000m 계주에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김길리 선수가 미국의 코린 스토다드랑 충돌하면서 넘어진 거예요. 이게 단순한 낙상이 아니라 팀 전체의 사기를 꺾어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거든요. 대표팀 분위기가 바닥까지 떨어졌고, 일부 팬들은 이번 대회는 글렀다라는 반응까지 보였어요. SNS에는 우려 섞인 댓글들이 쏟아졌고, 심지어 세대 교체가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죠. 완전히 최악의 타이밍에 최악의 상황이 겹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세상을 뒤집어버린 레이스가 등장했어요. 여자 3000m 계주였는데, 이 종목은 우리나라가 2014년 소치 올림픽 이후로 한 번도 금메달을 따지 못했던 종목이거든요. 무려 8년 동안 금메달과 인연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근데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심석희 선수가 선두 그룹을 형성하면서 팀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흐름을 이어받은 최민정 선수가 중반부터 엄청난 스피드로 치고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때 관중석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태극기를 든 한국 팬들의 함성이 경기장 전체를 뒤흔들었고, 현지 이탈리아 관중들조차 코레아, 코레아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바퀴를 남긴 시점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죠. 김길리 선수가 아웃코스로 파고들면서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동시에 최민정 선수는 인코스로 파고들면서 앞서가던 미국 선수를 압박했고요. 두 선수가 마치 사전에 짠 듯이 완벽한 협공을 펼치면서 단 2바퀴 만에 1, 2위를 모두 차지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압도적이었냐면 미국 MBC 중계진이 생중계 도중에 말을 잃고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는 장면이 포착됐을 정도예요. 최 인사이드, 김 아웃사이드, 한국 선수들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던 해설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결국 침묵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순간 전 세계 쇼트트랙 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죠. 역시 한국이구나. 아무리 다른 나라들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훈련 시스템을 개선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절대로 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개인 기량의 문제가 아니라 팀워크와 레이스 운영 능력, 그리고 압박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의 차이거든요. 한국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무시무시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진짜 엘리트들이에요. 국가대표 선발전 자체가 세계 선수권 대회보다 더 치열하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8년 만에 금메달을 되찾으며 팀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난 우리 대표팀은 그 기세를 몰아 마지막 날 미친 듯이 메달을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종목은 남자 5000m 계주였는데, 황대현, 임종원, 이정민, 이준서 선수로 구성된 팀이 네덜란드와 끝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였어요. 특히 이준서 선수가 중심을 잡고 황대현 선수가 레이스를 이끌었으며, 임종원 선수가 후반에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팀을 끌어올렸죠. 이정민 선수의 과감한 추월과 신동민 선수의 묵묵한 뒷받침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팀은 6분 52초
39라는 기록으로 은메달을 확정지었어요. 금메달은 아니었지만 네덜란드라는 강호를 상대로 마지막까지 승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죠. 그리고 이 은메달이 팀에 더 큰 자신감을 불어넣었어요.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거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어진 여자 1500m 결승전에서 진짜 미친 장면이 펼쳐졌어요. 김길리 선수가 금메달을, 최민정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하면서 시상대를 완전히 태극기로 물들여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압도적이었냐면 시상대 1, 2위를 모두 한국 선수가 차지한 건 이번 대회에서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김길리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계주 금메달까지 3개의 메달을 따내면서 대회 최다 메달리스트가 됐어요. 현지 이탈리아 팬들 사이에서는 김길리 선수에게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탈리아의 자랑인 슈퍼카 람보르기니보다 빠르다는 의미예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자국 자동차 브랜드보다 한국 선수를 더 찬양한 거죠. SNS에는 람보르길리는 엔진이 몇 개야? 저 속도로 달리면 날개가 달릴 것 같은데?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고 현지 언론들은 김길리 선수를 집중 조명하면서 한국 쇼트트랙에 새로운 여왕이 탄생했다라고 대서특필했어요. 그런데 이날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기록이나 메달 색깔이 아니었어요.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은메달을 딴 최민정 선수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금메달을 딴 후배 김길리 선수를 끌어안으며 환하게 웃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장면이 전 세계 중계 화면을 통해 타전되면서 수많은 팬들의 박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최민정 선수와 김길리 선수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포옹이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김길리 선수에게 최민정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우상이었어요. TV로 보던 그 선수와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무대에 서서 그것도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선 거예요. 꿈에 그리던 순간이 현실이 된 거죠. 최민정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은퇴 의사를 밝히면서도 1등이 한국 선수라서 그리고 그 선수가 길리라서 더 기쁘다라며 끝까지 후배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진짜 선배의 모습이고 진짜 스포츠맨십이죠. 최민정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계주 금메달과 1500m 은메달을 추가하면서 통산 7번째 올림픽 메달을 획득했어요. 이건 한국 선수 최다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민정 선수는 이미 전설이에요. 레전드 중에 레전드죠. 그런 선배가 마지막 무대에서 후배에게 왕관을 물려주듯 금메달을 양보하고 그걸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최민정 선수와 심석희 선수의 화해와 협력이에요. 사실 두 선수는 과거에 여러 가지 일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다뤘고 일부 팬들은 팀워크가 깨진 거 아니냐라며 걱정했어요.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두 선수가 함께 뛴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모든 오해와 갈등을 완전히 씻어냈어요. 심석희 선수가 선두를 만들고 최민정 선수가 결정타를 날리는 그 완벽한 호흡은 사전 연습 없이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두 선수가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팀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경기 후 두 선수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에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다시 하나가 됐다는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진짜 팀이고 이게 진짜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힘이에요. 자, 그럼 이쯤에서 미국 반응 좀 볼까요? 미국 MBC는 이번 대회를 전 미국에 생중계했는데 특히 자국 선수인 코린 스토다드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중계진은 스토다드를 비추며 오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고 중반까지 스토다드가 선두를 지키자 해설진의 목소리가 점점 달아올랐거든요. 가자, 코린, 계속 밀어붙여.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응원 모드였죠. 그런데 단 3바퀴를 남긴 시점에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최민정 선수와 김길리 선수가 인코스와 아웃코스를 동시에 파고들면서 스토다드를 순식간에 따라잡은 거예요. 이때 미국 해설진의 반응이 정말 압권이었는데 오 세상에. 최 인사이드, 김 아웃사이드, 한국 선수들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두고는 거의 침묵 수준으로 조용해졌죠. 결승선을 통과한 후 스토다드가 동메달을 확정지었을 때 중계진은 코린은 훌륭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국은 역시 다른 수준입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SNS에는 미국 팬들의 반응이 쏟아졌는데 한국은 진짜 외계인들인가? 저 속도로 어떻게 코너를 도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은 못 이기는 것 같다. 같은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특히 미국 쇼트트랙 전문가들은 한국 선수들의 코너링 기술은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수준이라며 혀를 내둘렀고, 일부 코치들은 우리도 한국식 훈련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식 훈련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쇼트트랙의 강점은 시스템만이 아니라 선수 개개인의 승부욕과 멘탈, 그리고 팀워크에 있으니까요. 한국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지옥 같은 경쟁을 뚫고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국내 선발전에서 1등하는 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등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에서 모인 천재들끼리 피 튀기는 경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력도 멘탈도 세계 최강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수들은 세계 무대에 나가면 오히려 편안해져요. 국내 선발전보다는 쉽네? 이런 마인드로 경기에 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한국의 빙상 인프라예요. 전국 곳곳에 쇼트트랙 훈련장이 있고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재능 있는 선수들을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키우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반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쇼트트랙보다 아이스하키에 더 집중하다 보니 인프라 자체가 한국에 비해 부족한 편이에요. 이탈리아 역시 개최국이라는 이점을 살려서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한국의 벽을 넘지 못했어요. 이탈리아 언론들은 대회 전에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을 이긴다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막상 경기가 끝나고 나니 역시 한국은 한국이었다라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이탈리아 최고의 스포츠 신문인 가제타 델로 포르트는 일면에 김길리 선수 사진을 크게 실으면서 람보르길리, 밀라노를 정복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어요. 기사 내용을 보면 김길리 선수의 레이스 운영 능력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극찬하면서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람보르기니도 그녀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찬사인지 아시죠? 이탈리아 사람들이 자국 자동차 브랜드를 넘어서는 존재로 한국 선수를 인정한 거니까요. 현지 팬들도 SNS에 람보르길리 최고, 김길리는 밀라노의 새로운 아이콘이다.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열광했어요. 그리고 유럽의 다른 국가들 반응도 재밌었어요. 네덜란드는 남자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내긴 했지만 개인 종목에서는 한국에 완전히 밀렸거든요. 네덜란드 언론은 우리가 계주에서는 이겼지만 개인 기량에서는 한국 선수들을 따라갈 수 없다라며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특히 네덜란드 코치진은 한국 선수들의 코너링 기술을 연구해야 한다. 저건 단순히 스피드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했죠. 캐나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쇼트트랙 강국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이번 대회에서도 메달 몇 개를 따내긴 했지만 금메달은 하나도 못 땄어요. 캐나다 언론은 한국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 라며 한탄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식 훈련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한국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해도 쉽게 따라잡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쇼트트랙의 강점은 단순히 훈련 방법이나 기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선수들의 DNA에 새겨진 승부욕과 집념에 있거든요. 한국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자라요. 그리고 그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하죠. 이번 대회에서도 그게 그대로 드러났어요. 대회 초반 부진했을 때도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팀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더 단단하게 뭉쳤죠. 그리고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낸 순간부터 완전히 살아났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사자가 깨어난 것처럼 말이에요. 황대현 선수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해요. 그는 개인 종목에서 은메달을 따냈지만 금메달을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거든요. 그래서 계주에서는 정말 미친 듯이 뛰었어요. 팀을 이끌면서도 끝까지 스피드를 유지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그 결과 은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어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황대현 선수는 개인 종목에서 금메달을 못 따서 팀에 미안했다. 계주에서라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싶었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바로 한국 선수들의 마인드예요.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임종원 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개인 종목 준중결승에서 넘어지는 불운을 겪었지만 계주에서는 후반 폭발력으로 팀을 살렸어요. 개인 종목에서의 실수를 계주로 만회하겠다라는 각오로 임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냈죠. 이정민 선수의 과감한 추월과 이준서 선수의 안정적인 레이스 운영, 신동민 선수의 묵묵한 뒷받침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여자 대표팀은 더 극적이었죠. 김길리 선수는 이번 대회 최다 메달리스트가 되면서 한국 쇼트트랙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녀는 인터뷰에서 최민정 언니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요. 최민정 선수는 레전드로서 후배를 이끌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했고, 심석희 선수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팀을 위해 헌신했죠. 이게 바로 한국 쇼트트랙의 진짜 모습이에요.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성공을, 현재의 성과보다 미래의 발전을 생각하는 문화죠. 최민정 선수가 은퇴를 선언하면서도 김길리가 이제 우리 팀을 이끌어갈 거지라며 후배를 믿고 맡기는 모습. 김길리 선수가 그 믿음에 화답하며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모습. 이 모든 게 한국 쇼트트랙의 전통이자 강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한국 쇼트트랙이 이렇게 강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인프라예요. 한국에는 전국 곳곳에 빙상장이 있고 각 지역마다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재능 있는 선수들을 발굴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체계적으로 키우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죠. 두 번째는 경쟁 시스템이에요. 한국에서는 국가대표가 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가능해요. 전국에서 모인 천재들끼리 피 튀기는 경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력도 멘탈도 세계 최강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국내 선발전에서 살아남은 선수들은 이미 세계 어느 무대에 나가도 주눅 들지 않는 강심장을 갖게 되죠. 세 번째는 전문성이에요. 한국의 쇼트트랙 코치진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선수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해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기 전략도 과학적으로 분석해요. 특히 코너링 기술이나 스타트 기술 같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철저하게 훈련시키죠. 네 번째는 문화예요. 한국에서 쇼트트랙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국민적 자긍심의 원천이에요.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쇼트트랙 경기가 있으면 온 국민이 TV 앞에 모여서 응원하잖아요. 이런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선수들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라는 책임감으로 더 열심히 훈련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멘탈이에요. 한국 선수들은 압박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압박감이 클수록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가 많죠. 이번 대회에서도 그게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초반 부진으로 팀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때도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역전극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외국 선수들도 이제 한국 선수들의 강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 몇몇 외국 선수들이 인터뷰에서 태극기 유니폼만 보이면 심장이 조여온다. 한국을 이기려면 태극기만 보고 달려야 한다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 선수들을 의식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선수들의 존재감이 압도적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경기를 보면 외국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을 따라붙으려고 무리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선수들의 스피드를 따라잡으려다 보니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거죠. 반면 한국 선수들은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적인 스피드를 발휘해요. 이게 바로 경험과 노하우의 차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팀워크예요. 계주 종목을 보면 확실히 드러나는데 한국 선수들은 서로를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어요. 누가 어느 타이밍에 치고 나갈지, 누가 선두를 유지할지, 누가 막판 스퍼트를 할지. 이 모든 게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되고 연습돼요. 그래서 경기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이번 남자 5000m 계주에서도 그게 그대로 드러났어요. 중간에 네덜란드가 치고 나가면서 위기 상황이 왔지만 황대현 선수와 임종원 선수가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격차를 좁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정민 선수가 과감하게 추월을 시도하면서 은메달을 확정지었죠. 이런 순간적인 판단과 팀워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하고 호흡을 맞춰온 결과물이죠. 여자 3000m 계주는 더 극적이었어요. 심석희 선수가 선두를 만들고 최민정 선수가 결정타를 날리고 김길리 선수가 마무리하는 완벽한 분업이 이뤄진 거예요.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팀 전체의 조화를 이룬 거죠. 이게 바로 한국 쇼트트랙의 진수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팀워크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최민정 선수와 심석희 선수처럼 과거에 갈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두 선수는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팀의 성공을 위해 손을 맞잡았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죠? 자존심도 내려놓고 과거의 아픔도 덮고 오직 태극 마크를 위해 하나가 된 거니까요. 경기 후 두 선수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죠. 과거의 아픔을 딛고 다시 하나가 됐다는 기쁨, 8년 만에 금메달을 되찾았다는 성취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최민정 선수는 인터뷰에서 석희와 함께 금메달을 따서 더 의미가 크다.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기쁘다라고 말했고, 심석희 선수도 민정 언니 덕분에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함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라며 화답했어요. 이 두 선수의 화해와 협력은 이번 대회의 진정한 하이라이트였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